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이슈 언박싱 시간입니다.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박정호 기자님,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지역 발생이 445명, 해외 유입이 24명, 총 469명 발생했는데요.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대한교육시설 6곳과 관련해서 확진자가 15명 들어서 총 355명 확진됐고요. 예. 이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가 총 62명까지 늘어있는 상황인데, 안디옥교회를 방문했던 또 광주 꿈이 있는 교회 신도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꿈이 있는 교회에서 13명이 또 확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한 개척교회에서도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개척교회 목사의 자녀 3명이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합숙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광주시는 이 교회를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자 2월 10일까지 모든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일가족 그리고 유치원과 관련해서 총 15명, 광명시 지인 모임 관련 총 12명, 인천 연수구 가족과 지인 사례에서는 2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또 서울 한양대병원에서는 23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0시 기준으로 469명이고요. 지금 7시 현재 기준으로는 268명인데 어제보다 40명 정도 떨어졌네요. 네, 좀 그렇습니다. 다행스러운 건데. 네. 아마 방역 당국에서 내일 좀 결정을 할 것 같죠? 거리두기 연장을 하느냐, 아니면 완화를 하느냐? 원래는 이제 오늘 결정하려고 예. 했는데요. 그래서 주말에 또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요일로 아하. 결정하는 날짜를 좀 미뤘습니다. 그러니까 예.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면서 발표 시점을 늦춘 건데요. 예. 일요일 오후 4시 30분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 브리핑에서 이 정부가 이 전국적으로 내려진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연장할지 아니면 완화할지, 이걸 비롯해서 뭐 9시까지로 돼 있는 자영업자의 영업시간들 어떻게 할지, 또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은 어떻게 주요 대책으로 좀 채워질지, 이런 것들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서 정부는 뭐 최근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예. 이런 입장에서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방역 당국도 고심이 많기 때문에 금요일 날 하려고 했다가 토요일 또 일요일 계속해서 미루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얻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소급 적용은 안 하는 방침이라고요. 예, 뭐 정세균 총리가 기재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소급 적용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좀 그러면서 이게 헌법에서 소급 입법은 안 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예. 소급 입법 안 된다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거는 형사, 그러니까 이 형사법에서는 형벌은 소급 입법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민법의 사항에서 소급 입법이 안 된다는 말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포항 지진 났을 때 그 포항 지진 관련해서 재난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지금까지 포항에서 난 지진 피해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앞으로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 그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영업자들이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집합제한 또는 집합금지 명령을 성실하게 따라서 그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거는 작년과 올해 행정명령으로 손실 발생한 것은 지원을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 이것을 헌법을 가져다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예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양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급 입법은 안 됩니다, 그건 법 체계상 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소급, 말하자면 지난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영업자들에게도 그것을 손실보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법을 민주당에서 이동주 의원이나 민병덕 의원이 그런 취지로 법안을 냈거든요. 예. 근데 이거 처음 들었다, 당황스럽다, 이런 반응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당 대표와 기재부 수장이 소급 입법은 안 한다 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러면 소급 적용 안 한다고 하면 법이 통과되면 한 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2달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법이 통과되면
법 통과 이후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곳만 지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손실보상 지원이 아니고 지원 대상이 아니고 하하. 통과 이후에 나오는 행정명령에 그렇게 되면 따른 손실만. 예, 네. 논란이 상당해지겠네요. 예, 그럼요. 이게 지금까지 그럼 지난 1년간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킨 자영업자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북한의 원전을 추진했다. 그럼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다. 이것을 검찰이 복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부 공무원들은 이 감사원 감사 직전 원전 관련 내부 자료 530건을 삭제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서 뭐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 중에는 이 북한 원전 관련 자료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쪽이란 뜻의 이 포요이스라는 핀란드어 폴더와 북한 원전 추진 여기에 줄임말로 읽히는 북원추 이 폴더 등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 과제나 북한 전력 산업 현황, 독일 통합 사례 파일 등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파악을 했는데요. 예. 작성 날짜로 추정되는 파일 이름 이 숫자상으로는 2018년 5월 1일부터 15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예.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쯤에 이게 날짜가 돼 있는 건 보면은 정말로 뭔가 했던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대전지검에서 진행하는 이 월성 원전 의혹 사건 수사 이 방향과는 이게 사실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예. 하지만 지금 보면 오히려 이 북한 원전 관련 자료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야당 쪽에서도 뭐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지적하고 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나 산업부 통일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 산업부는 북한 원전 관련해서 검토를 지시하거나 보고하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산업부 관계자 말 들어보면 뭐 정부 차원에서 마치 방향성을 갖고 뭔가 검토하라고 한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예. 그런 게 없었고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다음에 통일에 대한 준비 차원에서 뭐 북측 전력이나 산업시설을 어떻게 할지 그런 거 예. 검토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뭐 북한과 어떻게 하려고 뭐 북한을 뭐 지원을 어떻게 많이 해주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통일부 당국자도 2018년 이후 남북 협력 사업으로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사례 없다라고 예. 강조했고, 뭐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면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와 진행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세 차례 남북 정상 회담과 교류 협력 사업에 어디에서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청와대 말씀하셨지만 청와대에서도 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걸 가지고 뭐 비판을 했거든요. 이적행위란 표현까지 썼어요. 예.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이 이 이적행위 이 발언은 북풍 공작과 다름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했고요. 대응을 했고요. 또 김종인 위원장의 법적 대응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첩 행위랑 똑같은 거니까 청와대에서 뭐 발끈하면서 그 뭐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정부 때 북미 대화가 하면서 그때 뭐 한반도 불바다론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핵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경수를 지어줬단 말이에요. 뭐 그런 그때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건지 아니면 유사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신 변호사님 앞으로 어떻게 정치권의 이 파장이 좀 커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원전에다가 또 북한 이렇게 되니까 예민하고 민감한 단어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페리 프로세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한미일 뭐 이렇게 해서 경수로 원전을 제공하고 핵을 동결 또는 포기하는 페리 프로세스가 진행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따라서 그 전력과 도로 등 SOC, 북측의 SOC를 우리가 어떻게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는 통일 대박 이야기 난 다음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 얘기 나온 다음에 공공기관들이 다 이거 준비했었어요. 저도 예.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수자원공사에 있었는데 자 그럼 북한의 상하수도 문제, 그 다음에 댐 이걸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문제 이런 거 당시에 다 TF 만들어가지고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런 다양한 검토 방안 중에 하나였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전, 북한 이런 걸 묶어가지고 이적행위라는 아주 좀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을 해서 어디 대전지검에서 시작된 월성 원전 수사를 정권에 대한 어떤 색깔론이나 이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상당한 정도의 정치권에서 이야기들이 좀 지속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꼭 짚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예. 예, 이 공소장 누가 바깥으로 유출됐는지도 이거 반드시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에서 이걸 보도를 하면서 보도를 하면서 끝에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검찰로부터 제공받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이 공소장을 SBS에 제공했는지 도대체 이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으로 바깥으로 빠져나갔다면 그럼 재판부가 제공을 했다는 거냐 아니면은 소위 피고 측 변호인들이 제공을 했다는 거냐 피고인 측.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것도 이런 정쟁의 소재가 되는 공소장은 도대체 어떻게 언론사에게 제공되는지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예. 자, 이게 그 정치권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 김대중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을 선거에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역풍 불어서 패배해 버렸거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이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또 역풍 불어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알면은 선거에서 심판 나간다. 이런 교훈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후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결국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했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발언이었는지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잠깐 설명드리자면 지난 4월 총선에서 고민정 의원이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조수진 의원이 주장을 하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근데 고민정 의원이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지난 27일 조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법원의 선고, 벌금 80만 원 선고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보려고 여기에 대해서 그랬는데 계속 오랫동안 안 나오다가 취재진을 피하다가 결국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후궁 논란에 대한 입장 없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거는 페이스북에 썼고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언성을 높이고 한 기자가 이 상황을 휴대전화 촬영하니까 조 의원이 구경 오셨어요? 라고 물으면서 이거 지워! 반말로 그렇게 기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보좌진에게 건네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게 선거 앞두고 막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지금 조수진 의원의 이 후궁 표현이라든가 오세훈 후보의 또 조선족 때문에 졌다라든가 또 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또 부산 시민들이 조중동만 본다 이런 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자꾸 터질까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무의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선거 때니까 자극적이고 예민한 발언, 자극적인 발언을 통해서 뭔가 자기 편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거라는 게 아시다시피 자기 편만 결집시켜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서 자기 편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소위 스윙 보터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들을 좀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특히 이제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모욕죄가 성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후궁 발언만 있는 게 아니고 실은 거기서 보면 당시 선거 때 이인영 원내대표가 100만 원씩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100% 지급하겠다. 이런 게 실제 워딩이었거든요. 그럼 이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멸적 감정을 공공연하게 표현하는 이런 모욕적인 발언, 정치적으로도 도움 안 되고요. 사법적 책임을 지어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당 내에서도 일단은 좀 너무 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니까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를 한다는데 지금까지 윤리위원회 제소돼서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과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윤리위원회를 왜 국회에다가 만들어놨느냐 이런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은 작년 20대 국회 때 윤리위원회를 좀 상설적으로 하고 지금은 또 이게 비상설위원회로 또 더 격화됐어요.
한 번 출범할 때 회의 한 번 하고 지금까지 회의 한 번도 안 했고요. 21대 들어와서. 20대 때도 그렇고 뭐 20대 때 47건이나 징계 신청이 윤리위원회 가 있었는데 하나도 징계가 된 바가 없고 21대도 마찬가지고 재헌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360건 회부됐는데 예. 그중에서 실제 징계된 거는 6건 1.6% 정도 징계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상설화하고 그다음에 보다 강하게 하면서 법제윤리위원회 그러니까 법사위에다가 윤리위원회를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20대 국회에서도 제출이 된 바 있었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여야 양당이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원안 삭제하고 원안을 다 삭제해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윤리위원회가 국회 윤리위원회가 작동을 하게 하려면 상설화시키고 그다음에 외부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사과를 했고 박재호 의원도 사과를 했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후보는 아직 사과는 안 했죠. 네, 사과했다는 소식은 지금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조선족 발언. 문제가 된 게 네. 그 발언하고 또 다른 발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예. 호남 출신이 많고 30, 40대가 많아서 자기가 졌다 조선족 이런 발언을 하는데 아직 제가 보니까 요 시간 앞에서 오세훈 후보랑 같이 이렇게 좀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대담을 해서 이걸 물어봤는데 이거는 와전된 것이고 이거는 그쪽에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곳이라서 험지에서 내가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취지로 이야기한 거라서 아직까지는 오늘 잠시 전까지의 태도로는 이걸 사과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호 의원이 프레임을 짜서 자기를 혐오주의자로 몰았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아이들 급식에 수상한 무언가를 넣었다가 들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설명 기자님이 한번 해주시죠. 네, 이게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읽어보면 좀 충격적인데요. 자신은 서울 금천구의 한 병설 유치원 특수반 학급 원아의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이 2020그러니까 지난해 11월 한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물, 간식에 이 미상의 액체와 가루를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청원인이 경찰서에 가서 좀 봤더니 경찰 입회하에 봤더니 이 교사가 정말 자연스럽게 이 물질을 넣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썩고 기분이 좋다는 듯이 기지개를 켜기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근데 CCTV를 경찰이 또 살펴보니까 이런 뭘 집어넣은 장면 지난해 11월에만 5번 확인이 됐고 6살 반에서 2번, 특수반에서 3번이나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넣고 나서 별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 동시다발적으로 두통과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게 진짜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 급식을 먹은 원아들이 다른 원아들에 비해서 최대 14배 높은 알러지 수치가 혈액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처음에는 그냥 맹물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모기 기피제부터 여러 가지를 넣었더라고요. 예, 이게 교사 책상에 물약통 8개가 있었는데 이걸 국과수에서 좀 봐서 확인해 봤어요. 예. 그랬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모기 기피제, 계면 활성제, 아하. 이게 샴푸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예. 이게 검출됐고 가루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조사 중이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게 끈적끈적한 기름 성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계면 활성제나 이런 데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소화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복통, 설사 이렇게 한 것들이 아이들 몸에서 이런 나쁜 거니까 빨리 배출시키자 면역 작용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아이들 몸에 정말 좋지 않은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은 특히 조금만 먹어도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답니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부인했대요. 처음에는 이 넣은 액체가 맹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CCTV 화면에 나오자 최근에 진술을 바꿨는데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랬다 이런 얘기만 좀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조사는 아직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데. 네. 이것도 학대의 일종 아닙니까, 변호사님? 이게 아동 학대 넘어서서요. 예. 실제로 특가법상 상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상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어디 많이
뭐 피가 터지고 다치고 하는 것만 상해가 아니라요. 예.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면 그게 상해거든요. 즉 우물에 독 풀면 상해죄입니다. 예. 이런 것처럼 아동학대죄를 넘어서서 사실은 또 뭐 교사들 먹는 것 없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아직 뭐 예. 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예. 이러면은 예. 생리적 기능, 아동과 교사들의 생리적인 신체 기능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했다면 예. 이건 상해. 그리고 그 대상이 그 다수잖아요.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먹어라. 이 급식 먹는 아이들 누구든지 이거 먹고 상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미필적으로라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발생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상해의 죄가 그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상해의 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굉장히 중죄입니다, 사실. 예. 이거 뭐 직장 상사가 보기 싫어서 커피에 뭐 넣고 뭐 이런 경우는 들어봤어도 네. 이 아이에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 교사가 분명히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저는 그게 아예 그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려고 했다면 이제 확정적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되면 뭐 아이들한테 무슨 상해가 일어나도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어도 나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예. 이래서 이거는 지금 근데 또 이제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나중에 확보되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학부모들이 CCTV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그 원장이 이렇게 협조적이지 않게 나왔다라는 점도 있고 해서 예. 원장이 또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점까지 조금 그 사실관계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예. 했는지 좀 분명한 수사가 있어야 될 그러게요.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CCTV 그 보여달라고 요구하면 웬만하면 다 보여주던데. 그러니까요. 예, 협조를 안 했다는 약간의 어떤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자님 이 교사가 교육청에 오히려 먼저 직위 해제 취소 요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자신이 잘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경찰에 의해서 자수를 하든가 아니면은 자신 잘못했던 부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 교육청에다가 직위 해제를 취소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한 상태고요. 예. 경찰 수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구속영장 신청할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예. 이런 것좀 좀 빨리 이 결론 내려가지고 이런 것들 마무리 좀 지어야 학부모들의 그런 걱정이 이런 게 좀 사라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직위해제까지 가는 겁니다. 물 넣었다 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에 직위해제 요청까지 해야 자기 말에 일관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 같고요. 이 부분으로는 수사를 통해서 빠르게 정돈이 되면 직위해제 취소 요청은 그 교사가 스스로 다시 취소하는 거, 철회하는 게 뭐 당연하다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보니까 뭐 혐의를 인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 수사에 협조도 안 한 것 같으니까 네네. 이게 재판부에서도 아마 중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반성하지 않으면 양형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오마이뉴스 박정희 기자였습니다.